시간에는 청소년과 가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소년 가출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가출의 전반적인 이제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바리노라는 학자는 청소년 가출의 개념을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간 청소년으로 최소 적어도 하룻밤 이상의 부모가 이제 가출했다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행동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라는 학자는 부모나 보호자, 그쵸, 주 양육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하루 이상 집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청소년 가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학자 모두 공통된 것은 청소년 가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모의 허락이 없어야 된다는 점과 가출 시간이 대략 하루 24시간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국 가출 청소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집을 나와서 최소한 하룻밤을 보낸 청소년, 그 다음에 부모의 허락 없이라는 용어를 우선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소년 가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가출 동기를 우리가 한번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린과 그 친구들의 학자는 일단은 그 가출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떠돌이형. 그래서 뭔가 청소년 가출의 동기를 모험이나 쾌락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스타일을 이제 떠돌이형 가출 동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불안형인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좀 가정 문제, 뭐 기타 등등 폭력이라든지 이혼 이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불안형 가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좀 복잡한 가정 문제보다 조금 더 극단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불안을 넘어서서 공포형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데 성적인 학대, 그쵸? 뭐 성추행, 폭력 이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폭력으로부터 이제 지속된 가정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가정 속에 있을 수 없는 상태의 그 가출 동기를 우리는 공포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스라는 학자는 유형을 이제 금전 문제 또는 사망, 이혼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원인 때문에 가정 내의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유형으로 또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모의 기대나 통제가 굉장히 과다해서 그쵸, 이제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뭔가 탈출을 하기 위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을 이제 부모의 이런 신체, 성적인 학대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서 가출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밀러라는 학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가 있는 경우의 가출을 희생자, 뭐 추방자, 그다음 반항자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있는 이제 경우에서는 청소년 입장의 경우 도망자, 그 다음에 피난자, 이민자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가출 유형을 좀 더 정의를 하자면 희생자는 부모로부터 어쨌든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단은 가정에 있는 자체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희생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방자는요, 부모로부터 쫓겨난 청소년. 내가 있고 싶어도 내 부모가 나를 이제 추방시킨 상태. 그 다음에 반항자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 여러 가지 청소년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 경우를 반항자로 청소년 가출을 유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는 자신이 한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가정으로 복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을 우리는 도망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출 양상에 의한 유형화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오텐이라는 학자와 이제 솔이라는 학자는 좀 급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출 양상의 급수. 자, 1급은 가족으로부터 거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네, 집으로 복귀하려는 생각이 강한 경우를, 네, 1급으로, 네, 진단하고 있고요. 2급 같은 경우는 다소 반복적으로 가출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가를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희박한 경우를 2급의 단계. 좀, 네, 난이도가 좀 높은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급, 3단계로는 길거리 생활에 이제는 익숙해서 네, 귀가를 하거나 외부의 치료, 도움받기 자체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3급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집으로 복귀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브레넨이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유형 1은 계획 없이 짧은 기간 동안 가출을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 친구 따라 한번 해본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스스로 귀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그래서 한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의 유형 1 정도는 네, 누구나 다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유형 2는 이제 사전에 이제 미리 가출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경우 해서 가출 기간이 좀 더 길고 스스로 네, 귀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를 일주일 내로 귀가하는 스타일. 그다음 유형 4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벗어나서 집을 영원히 떠나려는 경우.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지겠죠. 그 다음에 유형 5는 네, 편치 않은 이런 가정사를 좀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만 이제 나가 있는 경우, 가출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잉글리시라는 학자는 첫 번째, 가출 후 48시간 내에 복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출 자체가 이제 부모나 다른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한 또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네, 이런 행동의 하나로 좀 반복해서 가출을 하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영구히 집을 떠나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형.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도 무관심하고 부모도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는 이제 가출형 청소년의 집단 규모에 차관을 해서 개인적인 가출, 집단 가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계속 끌어내는 거. 그래서 줄줄이 가출로 나누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 이제 상당히 조금 위험한 케이스인데요. 네, 덤포드란 학자와 네, 브레멘이라는 학자가 이 혼합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형 1에서는 이제 자만심이 굉장히 강하고 제멋대로인 청소년으로부터 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다음에 성적 또한 비교적 높고, 네, 하지만 이제 비행은 별로 저지르지 않는 유형을 우리는 유형 1이라고 합니다. 유형 2는요, 주변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청소년으로서 단지 부모와의 관계가 좀 긍정적이고 학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유형 3은 좀 비행이 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 다음 학교 생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네, 그쵸? 그래서 3유형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형 4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부터 조금 달아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우발형, 위기형, 분열형, 미수형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수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결속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금방 귀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네, 가정이나 자신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이제 기본형, 쾌락이나 호기심, 탐구형, 이제 가출 후에 반사회적인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반사회형,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로 인한 가출, 정신장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학자인, 네, 이용교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머가 얘기했었던 가출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4가지로 가출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탈출형과 추구형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단순 가출인가, 세 번째 만성 가출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예 만성 탈출인가, 이렇게 해서 네, 그 난이도의 심각도에 따라서 가출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김준호 쌤과 박정서는 가출의 동기에 따라서도 시위성, 도피성, 추출형 가출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여부에 따라서 충동적이다, 계획적인 가출로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는 일회성과 반복성 가출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범선과 남미애 선생님께서는 시위성, 유의성, 방랑성, 그 다음에 추방성, 추방형, 그 다음에 생존형으로 나누어서 또 가출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그 실시간 토론에서도 하게 될 건데, 가출의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자, 크게는 개인적인 차원과 환경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특히나 환경적인 차원의 경우에는요, 가정적인 요인과 학교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방출 요인으로는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좀 쫓아내는 케이스. 그래서 가정,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인 요인은요, 이제 주로 또래 관계. 청소년을 밖으로 이제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유해 환경들. 그 다음에 기타 인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유혹하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촉발 요인입니다. 가출을 실제로 유발시키는 요인들. 그 다음 충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권태감, 개인이 느끼는 이런 감정, 그 다음에 개인의 여러 가지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친구나 이성의 유혹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출을 실행하게 하는 요인들이 바로 촉발 요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들은 청소년, 이제 그 가출 청소년의 이런 특성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의 특징은 구조적, 기능적인 이런 결손 가정 출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 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가출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유흥업소로 뭐 돈이나 그다음 있을 곳이 필요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유혹의 손길에 따라서 이런 유흥업소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출 청소년들의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이나 주거 문제,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네, 불법 직종으로의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정서적인 문제는 이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향락 산업에 유입이 되고,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임신, 낙태, 출산, 뭐 성병의 노출이 상당히 위험군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학업 흥미의 상실이 일어나고요. 무단 결석이 잦고 문제 행동으로의 개입 등으로 인해서 학업 중도 탈락이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약물 남용이라든지 비행의 문제가 따르죠. 그래서 음주, 흡연, 본드, 가스를 흡입한다든지 절도, 폭력,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비행 행동들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런 청소년 그 가출에 관련된 대책, 지도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도 깊게 네,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 방안은 네, 일단은 가출 청소년 보호 관련 법이 제정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가 굉장히 확대되고 기능적인 그 특성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도 보호 시설이 좀 재정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립, 그 다음에 재활, 자활 스스로 이제 그 하는 거. 자활을 위한 이제 중장기 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 문제, 성병.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네 이런 건강상의 이제 문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의 제도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중도 탈락, 교육에 관련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 그 다음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 체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런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정 학교에서의 방안인데요. 일단 가정이 굉장히 청소년들의 안정 지지 체계, 지원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즐거운 학교 생활, 또래 관계, 그 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학업에서의 이런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학교 내 사회 산업이 정착화되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이 수업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네 편의 이제 위기 청소년들과 관련된 가출 주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가출 청소년들의 현황이라든지 뭐 문제점 원인, 그들이 느끼는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 확인 과제는 위기 청소년의 이런 가출의 4편을 시청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느낀 점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간단하게 댓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